7월 6일 월요일 이영돈의 굿모닝 LA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주류 언론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한인들은 스몰 비즈니스들을 많이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PPP 프로그램 같은 것에 관심이 참 많으시죠. 연방정부가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 2차분 신청 기한을 8월 8일까지로 연장한 가운데 한인 기업들의 관심은 재신청 가능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한 번 신청했는데 또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죠. 최근 가파라진 코로나19 확산세로 경제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중소기업의 수가 많이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PPP 시한을 6월 30일에서 약 5주간 연장하는 법안에 일단 4일날 서명을 했습니다. PPP를 감독하는 연방중소기업청 SBA는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500만 개에 가까운 기업에 5,200달러의 기금 자원을 지원한 거죠. 연방정부는 1차와 2차 지원을 통해 총 6,600억 달러 규모의 PPP 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정이 자꾸 바뀌고 그래서 어쨌든 현재까지 1,300억 달러 이상인 기금이 아직 남아있는데요. 이렇게 의회에서 정했고 한 금액을 다 쓰지 않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걸 또다시 어디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면요. 소모되는 에너지가 너무나 큰 거죠. 자, 그래서 연방의회는요, 영세한 소기업들이 이전보다 수월하게 PPP를 더 신청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절반 이상 수입이 감소한 100인 미만 기업에 재대출을 허용할 것인지, 레스토랑이나 호텔 같은 코로나19의 타격을 가장 심하게 받은 업종을 지원할 것인지 이런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군요. 이 PPP는 아시겠지만 500인 이하의 기업에서 종업원 월급의 2달 반치 정도를 대출받는 형식입니다. 대출을 갚으려면 5년 동안 1%로 갚으면 되는데요. 그런데 60% 정도를 24주 동안 종업원 월급으로 쓰게 된다면 대출은 그랜트, 즉 무상으로 지원받는 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90만 8,897명, 그리고 13만 2,610명. 네, 이곳 미국 내의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의 숫자입니다. 정말 믿겨지지 않는 숫자이죠. 이런 가운데에서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건 위기를 너무 무시하고 있어서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자, 우선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인종차별주의, 편가르기, 다 재선을 위해서 그런다고 보겠고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약 80%의 주정부에서 불꽃놀이도 마다하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지시킨 그 마당에 이틀 연속 야외 행사를 벌였는데 그것도 거리두기도 실천하지 않았고 거의 참석하신 모든 사람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의 99%는 전혀 해롭지 않다. 우리는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도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의 전략은 잘 굴러가고 있다라는 무책임한 낙관노만 펼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98만 5,897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13만 2천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주별로 보면요. 뉴욕이 거의 40만 명, 캘리포니아가 26만 5천 명, 플로리다가 20만 명 이상이 감염이 됐고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요. 11만 5천 명 이상 감염이 됐습니다. 리버사이드는 2만 명, 샌디에고는 16,700명, 오렌지 카운티가 16,800명 정도, 그리고 샌버너디노가 14,900명 정도 확진이 된 것으로 존스 홉킨스의 집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로 불꽃놀이 행사가 취소된 올 독립기념일 저녁 때 우리 이곳 남가주 주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불꽃놀이 소음을 들어야만 했는데요. 와, 정말 전쟁이라면은 아마 대규모 전투에서 이런 소리의 소음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소음이었습니다. 7월 4일 저녁 때부터 새벽까지 남가주 일대 불꽃놀이 수시간 동안 이어졌는데요. 이에 소방국은 산불과 건물 화재 보고로 출동을 해야만 했고요. LA 카운티 소방국은 연중 두 번째로 바쁜 날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2,800건에 가까운 신고 전화를 받았고 이 가운데 1,700건에 대해 출동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한 불법 불꽃놀이로 인해서 노스리지에 있는 아파트가 전소되기도 했습니다. 불타던 팜추리가 아파트 건물로 옮겨 붙었다는 설명입니다. 자, 독립기념일 휴일을 맞아 문을 연 해변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많은 도시가 해변을 폐쇄했지만 버지니아,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뉴욕주의 해변 도시에는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렸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또 2주 내에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플로리다주는 지난 독립기념일에 하루 11,400
258명의 신규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왜 기록을 말씀드리냐면요. 4월 중순 뉴욕주가 세운 최고 기록도 넘어선 겁니다. 대단한 확산세인데요. 텍사스주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8,258명이 나오면서 최고치를 또 경신했던 하루였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지난 한 주 동안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34개의 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었고 확진자 수가 감소한 곳은 켄터키, 뉴햄프셔, 버몬트 등 3개 주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렇게 무섭게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백신이 나오거나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대다수에게 항체가 생기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니,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이 코로나19에 2차례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팍스뉴스 LA가 보도를 했습니다. 병원 시설에서 IT 전문가로 일하는 한인은요, 코로나19 봉쇄령이 내려지기 전인 3월에 코로나19에 한 차례 감염됐다고 회복된 이후에 6월에 또다시 양성 판정을 받아서 코로나19에 한 번 감염됐다가 회복한 이후에 항체가 형성되지 않고 또다시 재감염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지난 3월에 걸렸고 양성 판정이 나왔고 증상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된 이후에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 6월 들어 이어진 흑인 사망 항의 시위 현장에 몇 차례 참석했다가 코로나19에 재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감염 당시 무척 증상이 심하고 두 번째 감염됐을 때는 첫 번째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면서 첫 번째 코로나가 라이트였다면 두 번째는 코로나 엑스트라로 강했다고 팍스뉴스에 밝혔습니다. 여기에다가 더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주장이 과학계에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어제 보도한 건데요. 전 세계 32개국 과학자 239명이 WHO에 공개 서한을 보내 코로나19의 공기 감염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번 주 과학저널을 통해 이런 내용의 공개 서한을 게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자, 그동안 WHO는 코로나19가 주로 큰 호흡기 비말로 감염된다고 주장해 왔는데 코로나19가 비말 크기와 관계없이 공기를 통해 전염되며 호흡만으로도 사람을 감염시킨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공기만으로 감염되는 경우 보다 면밀한 방역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WHO의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수정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적인 영화 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가 타계했다는 소식입니다. 이탈리아 언론에서는요, 엔니오 모리코네가 낙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그동안 치료를 받아왔는데 최근에 악화돼 바로 오늘 91세에 숨을 거뒀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엔니오 모리코네 이탈리아 출신이면서 지난 50년 이상 500개 이상의 영화와 TV쇼 등의 음악을 맡아왔죠. 특히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황해의 무법자, 석양의 무법자, Once Upon a Time in America 등을 비롯해서 미션이나 시네마 천국, 벅시, The Untouchable 등 수많은 작품에서 누구나 기억할 만한 영화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지난 30년이 지난 동안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가브리엘 오보에 등이 포함된 1986년작 미션의 영화 음악은 역사상 최고의 영화 음악 1위에 꼽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영화 음악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 아카데미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했는데요. 정작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은 것은 2016년에 퀸틴 타란티노 감독의 The Hateful Eight로 주제가상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한편 브로드웨이의 스타 닉 코데로가 코로나 바이러스 투병 끝에 41세로 별세했습니다. 그의 아내 아만다 클루드는 어제 아침 인스타에서요. God has another angel in heaven. 내 사랑하는 남편이 오늘 아침 숨을 거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이 닉 코데로가 처음에 폐렴으로 생각을 하고 3월 말에 LA에 있는 시다사이나이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이후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정말 2달이 넘는 기간, 2달 반 동안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와인 카운티입니다. 소나마 카운티인 힐스버그 호텔에서 최초로 룸 서비스를 위한 로봇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로봇의 이름이 너무 이쁩니다. 로제입니다. 로제. 이 로제는 수건부터 맥주, 사탕, 와인에리까지 모든 것을 룸으로 배달하는 룸 서비스 전문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Ready or not, robots are going to be a part of your hotel experience.
호텔뿐이 아니죠.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앞으로 많은 분야의 로봇들이 비대면 때문에라도 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7월 6일 이용돈의 굿모닝 LA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